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타점을 찾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지와 저항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트를 켜자마자 가장 먼저 선부터 긋기 시작합니다. 바닥에서 반등이 한번 나오고 시간이 지나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지켜주면 여기가 지지선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선을 긋게 됩니다. 위쪽도 똑같죠. 고점에서 한번 눌림이 나오고 다시 한번 가격이 막히면 여기가 저항선이구나 하면서 또 하나의 선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저항선 근처까지 서서히 올라와 음봉 캔들이 하나 찍힙니다.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에 들어가 줍니다. 그런데 바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저항선을 그대로 뚫어버립니다. 다른 지지와 저항 자리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항선을 정말 시원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으로 나왔습니다. 돌파 이유를 보니 바로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확신을 갖고 매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수하고 나서 몇 캔들 지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장대 음봉이 쾅 하고 떨어지면서 방금 돌파했던 저항선을 그대로 뚫고 내려와 버립니다. 이쯤 되면 멘탈이 슬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지와 저항으로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맞나?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같은 저항선처럼 보였는데 하나는 시원하게 뚫고 날아가고 하나는 뚫는 척만 하고 다시 밑으로 떨어집니다. 차트는 분명 똑같이 맞고 선도 똑같이 그었는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렇게 실전에서는 과거의 지지와 저항선을 그리더라도 실전에서 안 막힐 때가 비일비재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지지와 저항을 단순한 선 긋기가 아니라 실제로 매매에 써먹을 수 있는 무기로 만들고 그것을 활용해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트레이더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중국계 미국인 스티븐 덕스입니다. 스티븐 덕스의 전략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이유는 그의 지지저항 매매법과 그의 수익이 모두 그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튜브 외에도 오프라인 세미나를 직접 진행하면서 전 세계의 트레이더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나오는 질문을 보면 정말 핵심만 찌릅니다. 똑같은 저항선인데 왜 어떤 건 뚫리고 어떤 건 안 뚫리는지, 돌파처럼 보였는데 왜 다시 떨어지는지, 리테스트에서는 어디서 들어가야 손익비가 좋아지는지, 이런 질문들을 스티븐 덕스는 실제 차트를 띄워놓고 캔들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설명합니다. 스티븐 덕스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가격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 하나다.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어디서 막히고 어디서 뚫리느냐다. 이 한 문장 안에 그의 매매 철학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스티븐 덕스가 실제로 사용하는 지지와 저항 매매법, 그리고 지지저항 자리에서 가격이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지와 저항선을 기본적인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은 결국 몇 번이나 같은 자리에서 반응이 나왔느냐가 핵심입니다. 먼저 지지선부터 보겠습니다. 가격이 내려오다가 한번 반등이 나옵니다. 이때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후 가격이 다시 내려왔다가 똑같은 자리에서 또 한번 반등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쌍바닥이라고 부릅니다. 차트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죠. 두 번 연속 같은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건 가격이 내려올 때마다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장 참여자들이 이 가격은 싸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저점을 기준으로 지지선을 딱 그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다시 내려와서 이 지지선에 닿을 때 바로 세 번째 닿는 순간이 매매 타이밍이 됩니다. 한 번은 관찰, 두 번은 확인, 그리고 세 번째는 진입. 이게 지지 매매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죠. 저항선은 이 구조를 그대로 뒤집어서 보면 됩니다. 가격이 올라오다가 같은 자리에서 한번 막히고 내려옵니다. 아직은 그냥 저항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와서 같은 자리에서 또 한번 막히고 하락합니다. 이걸 쌍봉이라고 부릅니다. 지지의 정반대 개념이죠. 두 번 연속 같은 자리에서 막혔다는 건 그 위 가격대의 매도 물량이 계속 대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 가격에 오면 팔고 싶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 저항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준이 만들어졌으니 이후 가격이 반등해서 이 저항선까지 다시 올라오면 바로 그 지점이 매도 진입 타이밍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지와 저항은 무조건 수평선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지와 저항은 기울어진 추세선에서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가격의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 그 저점들을 쭉 이어서 보세요. 그러면 상승 추세선이 만들어집니다. 이 선은 수평 지지선과 완전히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오다가 이 상승 추세선에 닿으면 그 자리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의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을 때 그 고점들을 이어주면 하락 추세선이 만들어집니다. 반등이 나와서 이 선에 닿는 순간 위에서 기다리던 매도세가 나오면서 다시 하락이 이어집니다. 이제 실제 차트에서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가격이 한 번에 떨어진 다음에 아래에서 반등이 한 번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몇 개의 캔들이 더 지나가니까 가격이 위쪽에서 반등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중간쯤에서 힘이 빠지고 다시 꺾이기 시작하죠. 이 구간을 자세히 보면 예전에 큰 하락이 터지기 직전에 가격이 잠시 멈춰서 옆으로 기어가던 자리입니다.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버티던 구간이죠. 이런 자리는 되돌림 반등이 나오면 시장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여기서 한번 크게 떨어졌지. 이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에 들어갔다가 물렸던 사람들은 본전 근처까지 올라오니까 이제 빠져나가고 싶어지고, 반대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여기 오면 또 떨어질 수 있겠네 하면서 매도 진입을 준비합니다. 이 심리가 겹치면서 가격은 자연스럽게 저항처럼 반응합니다. 지금 차트에서도 딱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죠. 급락 전에 횡보했던 구간으로 되돌림 반등이 나오면 그 자리는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 하나만 기억해도 쓸모가 많습니다. 자, 이제 다음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가격이 다시 아래로 한 번 더 밀립니다. 그리고 이전에 반등이 한 번 나왔던 지점까지 딱 내려옵니다. 여기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반등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매수에 들어갈 겁니다. 반대로 고점에서 숏 포지션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예전 지지 영역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익절을 하겠죠. 저점 매수세와 숏 포지션 청산을 위한 매수세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장대 양봉이 등장합니다. 같은 가격대에서 두 번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수평선을 그을 수 있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가격은 위아래로 출렁이다가 다시 지지선으로 훅 내려옵니다. 여기서 바로 매수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양봉을 하나 더 확인해 승률을 올려주겠습니다. 이때 매수에 들어가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지지 확인, 선긋기, 지지받은 양봉 확인, 그리고 매수 진입. 이제 매수를 잡으면 다음에 볼 건 딱 하나입니다. 익절 포인트죠. 어디에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클까요? 바로 이전에 하락이 시작됐던 고점 구간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사람들의 심리를 떠올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근처에서 물렸던 사람들은 드디어 본전이다, 이번엔 나가야지 하고 매도를 하고, 수익 중인 사람들은 여기서 한번 막힐 수 있겠다 하고 익절을 합니다. 이런 심리가 겹치는 자리는 저항이 나오기 쉽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 저항 가격에서 익절하기보다는 근처에 오면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이후 가격이 지지선에서 쭉 올라오다가 갑자기 음봉 하나가 툭 떨어지면서 힘이 꺾입니다. 이 자리는 하락이 시작됐던 바로 그 가격대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욕심내지 말고 여기서는 한번 털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익절은 이 부근에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바로 숏 포지션에 들어가느냐?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아직 한 번밖에 저항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급드렸듯이 최소 2번 이상은 막혀야 진짜 저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 진입이 아니라 보유 중이던 매수 포지션만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익절까지 끝냈으니 다음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가격이 고점을 살짝 넘기긴 했지만 힘이 오래 가지 못하고 다시 눌립니다. 이제 저항이 2번 확인됐습니다. 2번이면 이제 시장 전체가 의식하는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저항선을 그어줍니다. 다시 기준이 생긴 거죠. 차트를 넘겨보면 되돌림 반등이 나오면서 가격이 저항선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여기서 바로 숏 포지션에 들어가기는 성급합니다. 반드시 다음 캔들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항선에서 밀리는 음봉이 나왔네요.
이 자리에서 쇼 포지션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후 움직임을 보면 눌림이 나오긴 했지만 아래로 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버텨줍니다. 그리고 다음 캔들에서 저항선을 향해 장대 양봉이 올라옵니다. 이건 아래로 누르는 힘보다 위로 미는 힘이 훨씬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도 관점을 고집하면 안 되고 일단 상황을 봐야 합니다. 다음 캔들을 보면 결국 저항선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캔들이 무려 3개나 저항선 위에서 마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갈게요. 보통은 양봉이 연속으로 3개 나오면 강한 돌파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꼭 양봉 3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몸통과 꼬리를 포함해 지지선에 닿지 않고 완전히 떨어진 캔들이 등장한다면 완전한 저항 돌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가 줍니다. 진입 이후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온 자리라면 이전에 그어두었던 저항선은 이제 저항이 아니라 아래로 가격을 받쳐주는 지지로 역할이 바뀌는 거죠. 이걸 지지와 저항의 반전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SR 플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격이 계속 위로만 가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승 이후 반드시 눌림이 나옵니다. 그럼 어디까지 내려올까요? 바로 조금 전에 돌파했던 그 자리입니다. 이전에는 저항이었지만 지금은 지지로 바뀐 그 가격대죠. 고점에서 숏 포지션에 잘못 들어가 손실 중이던 사람들은 이 선까지 내려오면 본전이라는 생각에 물량을 정리합니다. 반대로 돌파를 보고 매수를 하고자 했지만 매수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은 드디어 저점 매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면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 두 매수세가 동시에 들어오면서 이 가격대는 더 단단한 지지선으로 작용해 가격이 반등하게 됩니다. 물론 차트 전체를 놓고 보면 이미 저점에서는 꽤 많이 올라온 자리라 신규 매수에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돌파가 나오고 SR 플립이 확인된 자리에서의 눌림은 추세가 한 번 더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도 서두르지 않고 다음 캔들을 확인해야겠죠. 기다려보니 밑꼬리를 달고 지지받은 양봉이 나옵니다. 이때 매수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돌파가 나온 뒤에 다시 이전 자리로 되돌아오는 움직임을 리테스트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차트를 멀리서 보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이 계속 유지되면서 가격이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보일 겁니다. 이런 구간을 박스권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박스권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수평선 2개만 그어놓고 분석합니다. 위에 하나, 아래에 하나. 물론 이것도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매까지 연결하려고 하면 더 많은 지지 저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분석할 때는 단순한 수평선보다는 패러 채널을 사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패러 채널은 트레이딩 뷰 왼쪽 도구 탭에 있습니다. 두 번째 칸을 눌러보시면 기본이 추세선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 아래쪽을 보면 패러 채널이 따로 보일 거예요. 그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봤던 고점과 저점이 반복되던 구간을 수평선 대신 패러 채널로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위쪽 상단선과 아래쪽 하단선이 생기고 그 사이를 정확히 반으로 가르는 중간선이 같이 나타납니다. 이 중간선이 핵심입니다. 다시 구간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저항선을 맞고 눌림이 나왔던 자리에서 가격이 정확히 어디서 멈췄는지 보겠습니다. 가격이 중단선을 깨지 않고 계속 그 위를 지켜줬습니다. 만약 수평선 2개만 그어놓고 봤다면 그냥 박스 안에서 흔들리는구나 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패러 채널을 쓰면 중간선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중간선을 지켜주면서 힘을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점들을 이어서 상승 추세선을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볼게요. 저항을 맞고 하락이 나왔을 때 가격이 어디에 멈췄죠? 그냥 아무 자리나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는 패러 채널의 중간선이었고 동시에 방금 그어준 상승 추세선이 겹치는 자리였습니다. 리테스트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눌림이 나올 때 단순한 지지선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패러 채널 중간선과 상승 추세선이 같이 겹치는 자리까지 정확히 내려왔고 거기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 하나만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 중간선과 추세선이 겹치는, 즉
여러 기준이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지점을 골라서 들어가면 승률은 올라갑니다. 그럼 이 박스권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항 부근에서는 매도, 지지 부근에서는 매수를 준비하고 손절은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벗어나는 구간으로 설정하면 되겠죠. 지지선 하단을 손절로 잡고 매수에 들어갔는데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며 하락이 나왔고 손절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되돌림 반등이 나오면 깨진 지지 구간은 저항으로 바뀌어 하락을 이어가겠죠. 다음 움직임에서 이전 지지 구간에서 살짝 저항이 나오긴 했지만 거기서 꺾이지 않고 오히려 박스 안을 뚫고 들어오며 그대로 상승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속임수 움직임, 트랩이라고 부릅니다. 세력들이 지지저항 공식을 역으로 이용해서 손절 구간까지 쭉 밀어버리고 그 물량을 싹 털어낸 다음에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절하자마자 바로 상승이 나온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력의 트랩에 당한 겁니다. 이제 실제 차트에서 박스권 움직임과 트랩이 어떻게 나오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구간을 보면 가격이 아래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고 위에서는 반복적으로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딱 봐도 전형적인 박스권 구간입니다. 이제 위아래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박스권을 그릴 때 가장 흔한 실수는 가장 높은 고점, 가장 낮은 저점을 딱 맞춰서 그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그려도 틀린 건 아니지만 실제 매매에서는 처음 저항이나 지지가 나왔던 가격대에 맞춰서 그어주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실제로 반응하는 자리는 극단값이 아니라 바로 그 첫 반응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박스를 그려보면 중간선 부근에서도 지지와 저항 반응이 반복해서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박스 자체가 소수만 보는 구조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격대라는 겁니다. 표시된 구간을 조금 더 보면 급락이 나오기 전에 횡보했던 자리에서 저항이 한번 나오고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런 박스 상단 구간은 한 번에 뚫고 가기보다는 저항을 한 차례 받고 다시 시도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 다음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가격이 지지 구간으로 눌림이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선에 닿았다고 바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데 아직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반응 확인입니다. 다음 캔들을 봅니다. 양봉 캔들이 나왔죠. 이때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후 가격은 다시 위아래로 횡보하다가 채널 상단을 한 번에 넘어가는 장대 양봉이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아까 들어갔던 매수 포지션은 욕심내지 않고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매도에 들어가야 하느냐? 아직 아닙니다. 상단을 돌파했다는 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상승의 힘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숏을 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항을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단에 닿을 때마다 밑꼬리를 달고 버티고 있고 눌림이 크게 나왔던 음봉에서도 밑꼬리를 달며 다시 올라오죠. 이런 모습만 보면 지지전환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양봉 캔들까지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다음 캔들을 보시면 상단을 지켜주지 못하고 가격이 다시 박스 안쪽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아까까지는 돌파처럼 보였던 움직임이 사실은 시장을 속이기 위한 동작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트랩입니다. 그래서 돌파가 나왔다고 바로 따라붙는 매매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돌파 그 자체가 아니라 돌파 이후에 그 상태를 유지하느냐입니다. 상단 위에 계속 머무느냐 아니면 다시 안으로 들어오느냐.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돌파가 아니라 트랩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트랩이 나온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 중간선까지 한 번에 밀어버리는 장대 음봉이 등장합니다. 트랩이 발생하면 이렇게 힘이 강하게 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움직임 자체가 세력이 의도적으로 손절 구간까지 가격을 밀어낸 뒤 방향을 반대로 틀어버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랩이 나온 이후에는 다음 포지션을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지지선 근처에서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전 저점 구간을 명확하게 상승 돌파하기 전까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결국 다음 움직임에서 지지선을 크게 이탈하고
그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면서 하락이 쭉 이어지는 리테스트 하락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트랩 이후에는 털려 나온 물량이 한 방향으로 쏠리면서 추세가 이전보다 훨씬 길고 강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트랩과 진짜 돌파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 평균을 선으로 만든 것으로 캔들이 이평선 위에 있으면 상승 흐름, 아래에 있으면 하락 흐름,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트랩을 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아까 트랩이 나왔던 구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장기 이동 평균선을 함께 켜보죠. 그러면 가격이 이평선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평선 자체도 아래로 기울어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위에서 계속 눌러오는 느낌이죠. 이런 상태를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역배열 구간의 특징은 잠깐 반등이 나와도 이평선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을 때도 겉으로 보기엔 돌파처럼 보였지만 위쪽에서 장기 이평선이 눌러주고 있었죠. 살짝 넘기는 척은 했지만 결국 다시 아래로 내리면서 트랩이 됐고 그 뒤로 하락이 이어진 겁니다. 이제 다른 구간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받고 상승이 실제로 이어졌던 구간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장기 이동평균선을 켜보면 이평선이 가격 아래에서 받쳐주고 있고 가격이 내려올 때마다 이 선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보입니다. 이런 상태를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정배열 구간에서는 눌림이 나와도 이평선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추세 방향으로 움직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박스권 상단 돌파 이후에도 트랩 없이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이 쭉 이어졌던 겁니다. 두 구간을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질 겁니다. 똑같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는데 한쪽은 위에서 누르고 있는 장기 이평선이 있었고 다른 한쪽은 아래에서 받쳐주는 장기 이평선이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트랩과 진짜 돌파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외에도 트랩과 진짜 돌파를 구분할 수 있는 실전 매매 전략은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 트랩 돌파 매매법 전자책에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매매를 하다 보면 박스권을 매번 눈으로 찾아서 직접 긋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차트에서는 더 그렇죠. 게다가 박스를 그렸다고 끝이 아닙니다. 돌파가 나왔을 때 이게 진짜 돌파인지 아니면 손절을 노린 트랩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명 교과서대로 했는데 왜 나만 손실이 나지? 이런 경험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티븐 덕스는 아예 이 과정을 자동화한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표 이름이 바로 박스레이더입니다. 박스레이더는 횡보 조건이 충족되면 지표가 자동으로 박스권을 그려주고 가격이 박스를 돌파하거나 이탈하면 신호를 표시해주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리테스트 조건까지 포함되어 있고 아까 계속 강조했던 이동평균선까지 함께 들어가 있어서 트랩 여부를 판단하는데 훨씬 중요한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차트에 직접 추가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표를 설정하면 조건이 갖춰진 구간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박스권이 표시됩니다. 박스레이더 사용법을 보겠습니다. 초록색 세모는 매수 신호, 빨간색 세모는 매도 신호입니다. 차트 위에 이 세모가 뜨면 지금 가격이 박스권 밖으로 돌파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리테스트 표시입니다. 초록색은 매수 리테스트, 빨간색은 매도 리테스트입니다. 돌파 이후에 바로 추세를 유지하지 않고 다시 한번 눌렸다가 기회를 보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표를 더블 클릭하면 이동평균선도 함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이동평균선은 진입 타이밍이 아니라 추세 확인용입니다. 설정창 맨 아래를 보면 이동평균선 그룹 탭이 있고 체크만 해주면 바로 차트에 표시됩니다. 흰색 선은 중기 이동평균선으로 60일, 보라색 선은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200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트랩과 진짜 돌파를 구분할 때 이 이동평균선을 같이 보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파 신호가 나왔다고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쪽에서 상승 돌파 신호가 나왔는데 장기 200일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상태라면 이건 하락 추세에서 나온 일시적 반등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리테스트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 진입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반대로 위쪽에서 하락 돌파 신호가 나왔을 때 이동평균선과 가까이 있고 정배열 상태라면 이 역시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관망이 맞습니다. 하지만 리테스트 신호가 나오고 그 시점에서 장기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돌아선 상태라면 그때는 매도 진입 조건이 갖춰진 자리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박스 레이더를 활용한 실전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예시는 비트코인 15분봉 차트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가격이 아래로도 크게 빠지지 않고 위로도 시원하게 뚫지 못한 채 횡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되자 지표에서 자동으로 박스 신호가 형성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생각 하나는 꼭 하셔야 합니다. 박스가 만들어졌다는 건 가격이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보라색 장기 이동평균선부터 보겠습니다. 확인해보니 지금 구간은 역배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박스를 아래로 깨고 내려가는 캔들이 나오면 지표에서도 하락 돌파 신호가 찍힙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인 상태이기 때문에 리테스트 신호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숏 포지션에 진입하겠습니다. 손절가는 박스권 상단 고점으로 잡습니다. 익절은 가격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종가로 상승 돌파하는 양봉 캔들로 잡겠습니다. 실제로 가격이 쭉 하락한 뒤 60일 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고 이 지점에서 익절을 해줍니다. 손익비를 기계적으로 1대2로 하는 것보다 훨씬 손익비가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지나 새로운 박스가 형성됩니다. 가격이 좁은 공간 안에서 위아래로 짧게 흔들리고 있고 장기 이동평균선은 여전히 역배열 상태입니다. 큰 방향은 아직 아래쪽이 우세하다는 뜻이죠. 반면 중기 이동평균선은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가격이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이때 박스를 아래로 깨는 캔들이 나오고 매도 신호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매도에 진입하고 손절은 동일하게 박스 상단 고점으로 설정합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저점을 한 차례 더 낮췄지만 다시 박스 하단을 건드리면서 리테스트 신호가 나옵니다. 하지만 다시 가격이 밀렸고 60일 선을 종가로 돌파하는 양봉 자리에서 익절을 합니다. 이후 또다시 나온 횡보 구간에서 박스가 만들어지고 이제는 위든 아래든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으로만 진입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때 박스를 위로 돌파하며 매수 신호가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장기 입형이 정배열이기 때문에 바로 매수에 진입합니다. 손절가는 채널 하단으로 설정합니다. 이후 눌림이 나오며 리테스트 신호가 뜨고 캔들이 60일선 아래로 잠기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진입한 구간의 고점을 명확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이동평균선을 잠깐 이탈해도 포지션은 유지합니다. 손절 기준은 이미 하단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기준이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이후 가격이 위로 쭉 뻗으며 상승하고 횡보 속에서 새 박스가 만들어지지만 중기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지션은 계속 보유합니다. 그리고 결국 중기 이동평균선을 종가로 깨는 음봉이 나오면 전량 익절을 합니다. 이때도 중간에 흔들리는 노이즈에서 너무 빨리 익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익비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스 레이더를 활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